24절기 중 가을의 두 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커지고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을사년 윤달이 끝나고 곧바로 처서를 맞이하는 해로 그 기운이 참 묘하게 이어집니다.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관문 같은 날입니다. 이때 올리는 음식은 단순한 계절식이 아니라 비워낸 자리를 복으로 채우는 첫 숟가락이 되니 마음도 함께 가다듬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윤달은 한 해의 기운을 잠시 묶어두었다가 풀어놓는 시기라 그 사이에 나쁜 기운을 정리하고 집안의 빈틈을 메우는 데 집중하였지요. 그 시기가 지나고 다가온 처서는 마치 닫힌 문이 열리자마자 가을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바뀐 기운이 훨씬 빠르게 몸과 집안에 스며듭니다. 이럴 땐 처서 상차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윤달 동안 비워낸 자리로 좋은 기운이 곧장 들어올 수 있게 음식으로 첫 손님 맞이하듯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기에는 깨끗하고 맑은 기운의 음식이 좋습니다. 처서 무렵의 밥상은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잇는 다리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먹는 음식에는 꼭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더위에 지친 몸을 추스르는 것,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가을의 풍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보리밥이나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이 한 걸음 앞섭니다. 처서는 금의 절기입니다. 가을로 넘어가며 금의 기운이 솟구치지요. 흰색은 금의 색이고 흰쌀밥은 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흩어진 것을 거두고 지출을 닫는 시기이지요. 하얀 밥은 정리와 비움의 상징, 돈이 새지 않게 막고 돈복을 모으는 뜻을 돕습니다. 쌀알은 결실의 도정입니다. 껍질을 벗겨 맑게 했지요. 묵은 기운을 벗기고 결과만 남긴다는 상징이 처서의 마음과 맞닿습니다. 그렇다고 보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리는 토의 곡식입니다. 토가 금을 낳는 토생금이지요. 그래서 보리밥은 미천을 다지는 상징, 종잣돈의 기운을 천천히 키우는데 어울립니다. 한 가지 더, 흰 그릇에 흰쌀밥을 담고 밥 위에 볶은 참깨 한 꼬집을 올리면 금의 세기돈의 기운을 깨웁니다. 첫 숟가락은 묵은 기운 보내기, 두 번째 숟가락은 복 들어오고 재물복 모여라 속으로 살짝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 생선 중에는 전어와 민어, 보기가 좋습니다. 처서가 오는 날입니다. 더위가 멈춘다 하여 처서라 하지요. 바람이 살짝 서늘해지면 입안도 가을을 찾습니다. 그때 전어가 생각나지요. 은빛 비늘이 반짝입니다. 빛은 금의 기운이고 가을의 오행도 금입니다. 계절과 음식의 결이 맞아떨어질 때 재물복이 조용히 모입니다. 전어의 향은 집안의 기운을 엽니다. 여름 내에 눅눅했던 기운이 연기와 함께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부어내는 동안 바람을 통하게 하셔서 묵은 탁기가 나가야 돈복이 들어옵니다. 전어는 금과 물의 기운을 품습니다. 여기에 들깻잎을 얹으면 푸른 목이 더해져 기운이 순해집니다. 얇게 썬 무와 얹으면 흙의 기운이 자리를 잡아 과한 기름기를 눌러줍니다. 금수목토가 고르게 돌면서 집안 기운도 둥글게 돕니다.
처서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불에 천천히,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하게, 이때가 복이 스며드는 때입니다. 민어는 물의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고 민어탕이 쳐서 보양식으로 으뜸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당해 지친 몸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처서의 민어를 먹는 것은 단순한 계절 음식이 아니라 가을 금의 기운과 물의 재물운을 맞이하는 의식 같은 셈입니다. 조기 또한 잊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조기는 집안 살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 살이 단단하고 고소하여 쳐서 바람에 잘 말리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조기는 물의 재물 기운과 태양에 말리며 얻은 화의 기운을 함께 지녀 가을 금의 기운과 만나면 집안 살림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윤달 동안 고인 물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줄기를 들이는 의미로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복숭아, 포도 같은 과일도 처서에 좋습니다. 참외는 중복의 맛이 있고 수박은 말복에 좋으며 복숭아는 처서에 그 맛이 가장 좋다. 백로에는 포도의 맛이 으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집안의 잡귀와 병을 막아 가을 농사와 장사를 무사히 이어가게 돕습니다. 복숭아의 분홍빛은 온기이고 여름에 남은 불기운을 부드럽게 마무리해 줍니다. 알알이 모인 포도는 비워진 곳에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게 합니다. 포도의 둥근 알맹이는 금입니다. 가을의 금기운을 알알이 모으는 상징이지요. 알이 흩어지지 않게 송이째 담아 올려놓고 복숭아는 중앙에 둬보세요. 집안의 중심을 부드럽게 잡아 재물복의 흐름을 안정시켜 주지요. 네 번째, 옥수수가 마지막으로 달고 고소할 때입니다. 불의 기운이 숨을 고르고 가을의 황금색 기운이 문을 엽니다. 이때 노란빛의 옥수수는 토의 빛입니다. 토는 금을 낳습니다. 그래서 처서의 옥수수는 가을의 금의 기운, 돈복과 재물복을 부드럽게 불러옵니다. 알이 촘촘히 모여 있어 흩어진 복을 모으는 음식이고 재물복이 새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는 뜻이 됩니다. 껍질은 집처럼 곱게 쌓여 있습니다. 버려놓은 여름을 정리하고 가을의 금고를 지켜줍니다. 옥수수를 입에 대면 마음이 단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맛은 달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여름의 거친 화기를 달래고 가을의 맑은 기운을 상처 없이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삶거나 쪄서 소금 한 꼬집만 얹으시고 노란 알맹이로 가을을 맞아보셔요.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죽으로 끓이면 그 기운이 오래도록 이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처서 전에 몇 자루씩 말려두셨지요. 다섯 번째,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쳐서 바람이 살짝 식습니다. 불의 기운이 앉고 가을의 금기운이 문을 엽니다. 바지락 칼국수는 물과 금을 잇는 그릇입니다. 맑은 국물은 물의 기운이고 하얀 면발은 금의 기운이지요. 물이 돈복을 돕습니다. 가을의 기운을 부드럽게 데려옵니다. 예부터 조개, 바지락은 돈과 재물을 뜻하였지요. 바지락은 모래를 뱉어내어 스스로를 맑게 합니다. 해감의 과정이 탁한 기운을 비우고 묵은 번거로움을 씻고 깨끗한 돈길을 여는 뜻이지요. 껍데기가 열리면 닫혔던 운이 열리고 작은 조개가 많을수록 잔돈이 알뜰히 모입니다. 새지 않고 모이는 돈복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면발은 가족의 정을 잇고
돈길의 흐름을 잇습니다. 끊기지 않는 재물복, 흩어지지 않는 대운의 뜻입니다. 칼국수의 맑고 담백한 맛은 여름의 화기를 누르고 가을의 금의 기운을 강하게 도와줍니다. 과하지 않은 맛이 가정운을 편안하게 합니다. 가을의 금빛을 부드럽게 맞이하게 하는 재물복 한 그릇, 애호박을 넣은 칼국수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6번째, 추어탕입니다. 불의 기운이 식고 가을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추어탕은 물과 흙이 금을 부르는 조용한 음식입니다. 미꾸라지는 진흙을 털고 깨끗이 끓였습니다. 물의 생명이고 흙 속에서 힘을 얻지요. 수와 토가 어울리면 재물복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탁한 기운을 보내고 맑은 운을 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생기이지요. 쳐서 이후의 기세를 다시 끌어올리고 가을의 기운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음식이지요. 씨앗의 상징인 들깨 한 스푼 넣으면 흩어진 복을 모으고 새지 않게 막아줍니다. 돈복을 모으는 씨앗의 주문과 같습니다. 들깨 가루가 풀어지면 국물이 부드럽게 감쌉니다. 거친 기운을 눌러주고 흐름에 윤기를 더합니다. 7번째, 연근입니다. 연근은 뜻이 깊습니다. 진흙에서 자라지만 속은 맑고 단정하지요. 탁기를 씻고 새 운을 맞이하는데 좋은 음식입니다. 흙과 곡식의 만남, 연근밥은 어떠신가요? 연근의 구멍은 기를 낸다는 뜻으로 막힘없이 통하게 하고 돈길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비워둘 곳은 비우고 채울 곳을 채우게 하는 것이지요. 연근은 연꽃의 뿌리, 연꽃을 닮은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보내고 음식 속에 맑은 꽃을 피워내지요. 은은한 광택을 내는 연근조림 또한 좋습니다. 메마름을 덮고 재물의 윤을 내줍니다. 둥근 단면은 옛 동전을 닮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작은 복전이 되고 여럿이 모이면 돈의 그릇이 됩니다. 처서는 더위를 안치고 가을의 금의 기운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때 피하면 좋은 음식,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을 주의해 주신다면 오래 남은 기간 동안 집안의 우환을 막고 돈복과 재물복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너무 허기지거나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음양의 기운이 섞이는 때로 밥을 물에 말아 먹거나 대충 때우거나 거르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너무 과하게 먹어서는 그 기운이 상하게 되어 돈복과 건강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처서의 밥상은 맛과 건강, 그리고 기운까지 챙기는 밥상이어야 합니다. 여름 더위가 다 빠져나가는 시기, 찬바람이 불기 전 마지막으로 기운을 모아야 오래 남은 날에도 재물복과 건강복이 든든히 지켜집니다. 처서 상 잘 차려 먹는 집은 가을에 쌀독도 주머니도 함께 불어난다. 처서의 음식은 그저 계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기운을 담아 남은 해를 무사히 그리고 넉넉하게 보내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처서에는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처서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져 기온차가 있는 시기입니다. 변화도 많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그 음양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몸속의 양의 기운이 손상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보하는 음식을 먹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된다면
쇠약하여지고 허약하여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을이 오면 매운 것을 적게 먹고 신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가을의 찬 바람은 우리 몸 속에 패기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매운 것을 먹게 되면 그 기운을 내뿜게 함으로 좋지 않은 것이지요. 매운 음식을 줄이고 기의 소모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운 음식은 땀을 나오게 하여 몸속에 양기를 내보내므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이 시기에 매운 음식은 몸의 기운을 더욱 허하게 하지요. 고추와 생강 등 매운 음식을 적게 먹고 익히지 않은 마늘 등은 조심하여 구워서 먹거나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람이 달라집니다. 여름 내내 뜨겁던 기운이 한 걸음 물러나고 가을의 서늘한 숨결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지요. 이 시기를 두고 쳐서 바람에선 돈 냄새가 난다 하셨습니다. 더위가 물러가면 일할 기운이 나고 곡식이 여물기 시작하니 재물복이 차오른다는 뜻이지요. 쳐서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기운을 잡아당기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풍수 정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